뉴스 브리핑.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5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 지침을 일부 수정하고 연장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최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지 14일이 되는 곳은 지방정부 소유의 건물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식당, 술집, 체육관, 극장, 교회 등 사유지에서는 지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보건안전 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유례 없는 화상 행사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낸시 펠로시, 마이클 블룸버그 등 거물급 인사가 총동원됩니다. 특별히 한인 혈통으로선 유일하게 샌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17명의 떠오르는 민주당 스타에 선정돼 18일 연설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당대회 중에는 얼마 전 서거한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며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이 마지막 날인 20일 기조연설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팬데믹 시기에는 우체국이 중앙선거기관이라며 보편적 우편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을 조기 소집하고 연방우체국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명된 드조이 우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반대 기조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케어스 액트에 정해진 부양자녀 한 명당 $500의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국인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있어도 그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500의 지원금이 누락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로키 카운티의 고등학교 3곳이 개학 2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접촉자들 수백 명이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체로키 카운티의 크릭뷰 고등학교는 25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접촉자 500명의 학생들이 격리되자 31일까지 임시 휴교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을 닫은 에토와 고등학교와 우드스탁 고등학교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9월 1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선거를 10월 17일로 4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클랜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 봉쇄령을 내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2단계의 경보를 발동하자 일부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총선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던 총리는 유권자들의 참여와 공정성, 확실성 등을 고려해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밀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달 만에 추가 검사를 받아 건강을 둘러싼 의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전문 주간지 플래시는 지난 7월 초 아베 총리가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아베 총리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몸짓이 느려졌다는 등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바강가 등 바이러스 집중 발병 지역 2곳에서 말레이 의학연구소가 4건의 돌연 변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는 D614G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말레이 보건당국은 이 변종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나 강하다며 이로 인해 기존 백신 연구가 불안전해지거나 효과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 카페, 식당, 시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은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거리두기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확진자로 판정됐다며 전 목사에게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에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어차피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 목사를 재구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찰서는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상대사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달 안에 1200불 현금 지원금 2차 스티뮬러스 책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 의원 간의 협상이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완전히 협상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국회의원들 간에는요, 자기네 지역구에서 지지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현금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 지원할 돈 준비 다 돼 있다, 의회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뿌릴 수 있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끝까지 3조 원 히어로즈 액트 다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아예 자기네들은 상원에서 내놓은 히얼스 액트 이거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민주당에서는 3조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양보해서 1조 양보해서 2조만 그러면 예산을 만들자라고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인데, 공화당 측에서 또 무조건 1조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또 계속해서 이 옹고집을 부릴 그런 상황도 사실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회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금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1200불 현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IRS에서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런 소식을 내놨습니다. 500불, 부양자녀들한테 주는 500불 지원금 못 받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이라는 공지를 낸 것이죠. 자, 500불 지원금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은요, 세금 신고를 안 한 분들이랍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분들은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상 돼야지 세금 신고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있긴 있어도 세금 신고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돈을 못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IRS가 처음부터 이 세금 500불 부양금을 안 줬던 거는 아니고요. 신청 접수 기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IRS가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도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IRS가 그 기간을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은 500불 지원금을 못 받은 부양자녀가 무려 60만 명에 이른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IRS가 지금 다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2019년도 세금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IRS에서 나한테 1200불은 지원을 해줬지만 내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500불 지원해 주는 거를 안 했다, 빠졌다. 예. 부양자녀 500불씩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 그러니까 한 가정에 3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IRS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IRS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 하루속히 의회가 다시 자리에 모여서 2차 현금 지원 방안 좀 확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는 이제 연방 하원이 의원들 소집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 의원들 의회에 나오라고 이제 소집령을 내렸는데 이게 협상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요. 현금 지원해 주려고 내린 소집령이 아니고 우체국 때문에 내린 거여서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연방 우체국을 압박을 해서라도 어떻게 우체국 우편투표를 지금 어떻게든 더 확대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편적 우편 투표를 확대하려고 하는 민주당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공화당 또 백악관과의 그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자, 오늘 조지아주는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4개 카운티 중에 3개 카운티가 계약을 합니다. 제일 큰 학군인 귀넷 카운티는 이미 지난주에 계약을 했죠. 자, 오늘 계약하는 디캡 카운티, 캅 카운티, 그리고 풀톤 카운티, 이 3개의 카운티는 뭐 어떤 곳은 100% 온라인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등교해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그런 학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계약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자꾸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이 나오고 그 코로나에 걸린 학생 때문에 같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 그리고 또 교사분들까지 같이 격리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2주 동안 격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격리자가 자꾸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체로키 카운티 한 카운티 교육청에서만요. 무려 1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22명. 학생만 100명, 교사가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직원이 6명 해서 12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122명의 확진자와 접촉해서 2주간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 숫자는 무려 1,900명이 넘습니다. 1,921명이나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불과 2주 사이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바에 따라서는. 물론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성 반응자 혹은 감염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지난주에요. 조지아주 공립대학들도 개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만 26개 조지아주 공립대학교들이 개학을 했는데요. 개학한 지 3일 만에 지난주 수요일 날 개학을 해서 수, 목, 금 3일 동안 밀리지빌에 있는 조지아 칼리지, 이 밀리지빌에 있는 조지아 칼리지에서만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9명이 확진이 된 거죠. 자, 초중고등학교보다 대학생들은 외부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 감염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학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학교에는 확진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들어서만 18명, 지금까지 18명이 보고가 됐었고 7월에도 12명, 6월에도 6명이 확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학교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당국은 학교를 개학을 했고요. 그리고 개학을 한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확진자 학생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학생들 격리해야 되겠죠. 접촉했던 데를 역학조사해야 되겠죠. 대학생들은 그냥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술집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도서관에도 갔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르바이트하는 또 직장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수업, 등교 수업 하지 말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학교에 나가야 돼요. 학생들도 원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싶어 하고요. 밖에 나가서 좀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학교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온라인 수업 해봤자 뭐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 뭐 사회성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 수업하는 것 저희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문제는 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위생수칙 지킬 수 있도록 물품들 다 준비되어 있느냐, 또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남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챙겨야 한다는 거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계몽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마스크 써야죠. 무조건 써야죠. 마스크 쓰면은 전파율이 뚝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마스크 착용을 권고만 합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도 이미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야죠. 학교 당국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나흘간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자랑스럽게도 조지아주에서 저희 샘박 주하원 의원이 기조연설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8명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민주당계로 지금 유일하게 한인 주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이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상당히 대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